복근이 탄탄한 근육질의 사람은 건강할까요? 인바디를 측정해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점수가 높으면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는 점수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당연하게도 인바디 100점을 훌쩍 넘기는 보디빌더가 건강하진 않고요. 서브3, 3대 500 이런 게 건강함을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적신호가 켜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10가지 신호를 말해 드릴게요. 이 중 5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내 몸이 고속 노화를 진행 중이니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졸림. 점심을 먹고 나면 살짝 나른하죠. 이 살짝은 괜찮습니다. 소화하려고 혈류가 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졸리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고탄수화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몸에서는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죠.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몸은 비상사태라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네? 하고 절전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졸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식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피부가 깨끗하지 못하다. 피부는 몸 속에 건강을 나타내주는 거울입니다. 호르몬이 정상적이고 수분 상태가 좋다면 피부는 깨끗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피부는 막 연예인들의 외부 시술로 만들어진 물광 피부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트러블 없이 깨끗한 피부를 말하는 거죠. 장이 망가졌다거나 스트레스가 과도하다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면 사춘기가 지나도 여전히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피부 시술이나 좋은 화장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몸 속을 정화시켜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김. 이유 없는 통증이 있다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팔자거름, 거북목, 라운드 숄더 이런 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보상작용이고, 그런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잘못된 근육의 스위치가 과하게 켜지면서 이유가 없어 보이는 통증이 발생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제발 나 좀 신경 써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디 제발 진통제로 덮어 없애버리지 마십시오. 결국 더 큰 통증으로 찾아올 겁니다. 네 번째,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잠은 보약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은 보약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약을 잘 못 먹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는 없겠죠. 수면 압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피로가 누적되어 이 수면 압력이란 게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어야 하죠. 그리고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한 10에서 20분이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자다가 많이 깨봤자 한 2번 이내로 깨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려고 해도 쉽게 잠에 들 수 없습니다. 1시간 넘게 잠이 들지 못한다면 이 신경계가 꺼지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뭔가 계속 흥분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잠이 들면 당연하게도 2시간마다 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뻣뻣하다. 여러분의 초등학생 시절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눈을 떠서 기지개를 한번 켜고 곧장 뛰어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허리를 숙이기 힘들 정도로 몸이 뻣뻣할 겁니다. 그 이유는 생체 리듬이 망가져서 그래요. 우리 몸은 아침에 자연스레 깨고 밤엔 잠들면서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이유로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면 원래 아침에 나와야 하는 이 아침에 몸을 깨워주는 호르몬, 그리고 잘 때 분비되어야 하는 이 몸을 회복시켜주는 호르몬의 타이밍이 다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정작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아침엔 몸이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 몸이 뻣뻣한 상태라면 회복이 덜 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좀 쉽죠. 그리고 몸의 정렬이 망가진 분들은 잠을 잘 때도 근육이 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장된 상태에 있어서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잠을 자다가 쉽게 깨게 되는 것도 있고요. 여섯 번째, 똥을 잘 못 쌈. 쾌변, 이걸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지 않는다면 노폐물이 혈류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한 번도 힘을 과하게 주지 않아야 하고 20분 넘게 앉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변비나 설사가 아닌 황금변을 보아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번 이하의 배변을 보는 분들이라면 몸 속에 노폐물이 발효되면서 그 부산물이 혈액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그걸 거르느라 피로를 느끼게 되고 몸 속이 점점 망가지면서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외모가 못생겨짐.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가졌던 외모가 점점 더 못생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못생겨짐이 아니라 뭔가 입이 점점 돌아간다던가 한쪽 얼굴이 더 커진다던가 턱이 더 늘어나 보인다던가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던가 손톱이 갈라지던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사실 우리의 몸의 자세를 담습니다. 우리 몸의 자세가 망가지고 있다면 얼굴도 망가지고 있는 거죠. 얼굴도 몸의 일부니까요.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영상을 꼭 보세요. 그렇게 얼굴에서의 부정적인 변화가 느껴진다면 몸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8번째, 쿵쿵거리는 심장. 건강한 심장은 필요시 빠르게 뛸 수 있고 필요 없을 시 천천히 뛸 수 있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보면 안정시 심박수라는 RHR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치로 어느 정도 건강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히는 HRR이라는 심박수 회복 속도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운동을 한 세트 한 후 심박수를 확인합니다. 만약 150이라고 했을 때 1분 뒤 12회 이상, 즉 138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심장의 회복력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20 이상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심박을 유지한다면 평상시 쉴 때도 높은 심박을 유지한다는 뜻이므로 심장이 늘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9번째, 평온하지 못함.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은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안정시 심박수 같은 것들이 낮겠죠, 당연히. 그렇기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내 곧 회복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간은 비과학적으로 들리겠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대체로 몸이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사 예민하고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은 이 신경계가 예민한 상태라는 뜻이고 몸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고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주죠. 한 잠을 3일 정도 못 자고 사람이 엄청 많은 곳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건 사실 여러분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면서 성격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10번째, 자주 아픔. 건강한 사람은 가끔 아픕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아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외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분들 중에도 오히려 자주 골골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T세포와 NK세포가 과부하에 걸렸다는 거예요. 운동은 좋은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 능력보다 과한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즉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몸의 입장에서는 근육도 회복해야 하고 몸의 염증도 처리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막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아프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건강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중 5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건강하게 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그 해결법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생활습관, 영양, 운동, 정서건강 등등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중 가장 효과가 좋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았습니다. 5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정말로 꼭 고정 댓글의 영상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건강이 좋지 않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러니하게 가장 외적인 몸이 좋았을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운동할 때 말고는 거의 죽어있는 좀비 상태였죠.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했지만 정말로 늘 조금 있으면 쓰러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대 600을 넘기던 과체중 시절의 저를 돌이켜보면 외적으로는 건강한 근육돼지처럼 보였지만 막상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심장은 늘 쿵쾅거렸죠. 또한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를 숙여서 양말을 신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나의 운동이 뭔가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몸이 좋지 못하고 무게도 많이 못 들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밥맛이 좋습니다. 또 밤 10시만 되면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하루는 대부분 평온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느끼는 이런 건강한 하루를 여러분들에게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몸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내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참 건강하고 행복했다 라고 느끼고 싶은 분들은 구독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